130억을 쓰고 2골? 한화 이글스 FA 실패 후 전면 리빌딩 임박 하나라는 말, 요즘 야구 커뮤니티에서 정말 자주 보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장이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는지, 그리고 한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야구 팬끼리 편하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화가 FA 시장에서 쓴 돈부터 볼까요? 숫자만 보면 와 진짜 투자한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분명히 모험을 걸었고 팬들에게도 이제 우리도 한번 가보자 라는 신호를 주고 싶었겠죠. 문제는 그 돈이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대했던 공격력 보강, 수비 안정감, 경기 후반의 집중력,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으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FA 영입은 원래 리스크가 큰 영역입니다. 과거의 성적을 돈으로 사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선수의 나이, 몸 상태, 새로운 팀에 적응하는 속도 같은 변수들이 겹치면 계약 첫 해부터 삐걱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화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바로 그 변수가 한꺼번에 터졌다는 거죠.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차라리 리빌딩을 확실하게 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어떤 팬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망주 키워서 근본적으로 바꾸자라고 말하고, 또 어떤 팬들은 이미 돈 쓴 만큼 결과를 내야 한다. 지금은 성적이 먼저 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성이 중간에 흔들린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리빌딩을 하다가 성적을 노리다가 다시 리빌딩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선수들도 코칭 스태프도 심지어 팬들도 혼란스러워집니다. FA 영입이 실패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몇몇 선수의 부진 때문만은 아닙니다. 팀 전체의 구조가 그 선수들을 잘 활용해 줄 만큼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포지션이 계속 구멍으로 남아 있거나 필승조가 제 역할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타자를 데려와도 경기 흐름이 무너집니다.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약점은 그대로 남은 팀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젊은 선수들 가운데 분명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1군에서 힘들어도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는 선수들, 그리고 2군에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선수들까지, 리빌딩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자원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진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리빌딩을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몇 년간 성적에 대한 기대를 낮추게 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인내심을 요구받는 셈이죠. 반대로 우리는 여전히 성적을 노린다 라고 말하기엔 현재 팀 전력이 그 말에 걸맞게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화를 둘러싼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FA를 통해 즉시 전력을 채우고 싶다면 팀 시스템 전반, 스카우팅, 선수 관리, 데이터 분석, 장기 플랜, 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화는 급한 부분을 메우려다가 장기적인 그림을 놓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130억을 쓰고 2골? 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그런 답답함에서 나온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팬들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한화 팬들은 정말 끈질긴 열정으로 유명합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꾸준히 경기장을 찾고 온라인에서도 팀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더 아픈 거죠.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면 이번에도 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요. 하지만 동시에 리빌딩 이야기가 나오면 또 한편으로는 그래, 제대로만 한다면 기다려볼 수 있다 라는 목소리도 함께 들립니다. 지금 구단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방향을 정하고 끝까지 밀고 가는 것. FA 실패처럼 보이는 부분은 인정하되 그걸 이유로 또다시 흔들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코칭 스태프 구성, 선수 기용, 미래 자원 관리,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팀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비 중심의 팀을 만들 것인지, 파워 타선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젊은 선수 위주로 리빌딩을 할 것인지,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한두 해 성적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계획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FA 선수들에 대한 평가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첫 시즌부터 모든 걸 증명하는 경우는 드물고 체력이나 환경 적응 문제도 분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팀 철학과 어떻게 맞물리는가예요. 단순히 비싼 선수 몇 명을 데려와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한화는 벌써 상위권에 있었겠죠. 지금 상황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만 활용하면 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빌딩이든 전력 강화든 선택은 결국 하나로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더 이상 팬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핵심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리빌딩과 당위 성적 사이에서 한화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한화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리빌딩이라는 말은 쉽게 꺼낼 수 있지만 실행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와 현재 성적이 항상 서로 부딪히기 때문이죠. 감독은 당장 이겨야 자리도 지키고 분위기도 살릴 수 있는데 구단은 몇 년 뒤를 보고 참아야 한다고 말하니까요. 이 틈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바로 선수 기용입니다. 젊은 선수를 키워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경기에서는 다시 베테랑에게 기회를 줘버리죠. 그러면 성장 곡선이 끊겨버립니다. 특히 투수진을 보면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발 몇 명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불펜은 계속 과부하가 걸립니다. 시즌 초반에는 버텨도 중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문제가 드러나죠. 그래서 리빌딩을 제대로 하려면 당장 눈앞의 승리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역할 분담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젊은 투수들에게 정해진 이닝, 정해진 상황을 경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몇 년 뒤에 안정적인 로테이션이 만들어집니다. 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 타자들을 보면 잠재력은 보이지만 기복이 너무 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팀이 일관된 방향으로 타격을 가르치기보다 상황에 따라 전략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즌에는 컨택 위주, 어떤 시즌에는 장타 위주, 또 다른 시즌에는 자유 타격을 강조하면서 각각의 선수들이 자신만의 확실한 스타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우리 팀 타자라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한다 라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상황 판단, 기본적인 선구안, 팀 배팅, 이런 기본을 통일시키고 그 위에서 개성을 살리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FA 선수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지금까지 성적만 놓고 보면 실패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면 구단은 또다시 짧은 해결책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재정비입니다. 어떤 FA는 여전히 전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FA는 역할 축소가 맞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유망주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비싸니까 무조건 써야 한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팀 구조가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결국 이것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쯤 좋아질까? 솔직히 말하면 명확한 날짜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방향만 제대로 잡히면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예전에 최하위권이던 팀도 몇 년 동안 유망주 육성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체계를 만들어 결국 상위권으로 올라간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한화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작업은 구단 내부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일입니다. 프런트, 코칭 스태프, 스카우트, 분석팀이 각각 다른 목표를 말하면 리빌딩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서가 같은 그림을 공유하고 같은 기준으로 선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명, 트레이드, FA 계약까지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구축되면 팀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팬과의 소통입니다. 리빌딩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팬들은 불가피하게 기다림을 요구받습니다. 그렇다면 구단은 그 기다림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선수들을 키우고 있는지, 어떤 유형의 팀을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지금 겪는 패배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소통하는 팀은 성적이 잠깐 나빠져도 팬들의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매획 30억을 쓰고 2골이라는 말. 분명 뼈 있는 비판이고 구단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돈을 쓰는 팀이 강팀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팀이 강팀입니다. 한화가 지금 겪는 아픔이 언젠가 그때를 지나서 비로소 달라질 수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도 화도 나고 실망도 되지만 이 팀이 조금씩이라도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야구는 긴 시즌을 견디고 쌓아가는 스포츠니까요.